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신조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경제를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에 대한 그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기사는 경제 용어가 한 80%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경제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유무역 체제 무너지고 공급망 분절화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역대급 유동성이 풀리고 또 이게 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많은 또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 오늘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이 경제 뉴스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은 일단 신조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어떤 것부터 좀 오늘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고도 침체라는 용어가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고도 침체요? 네, 아주 고도로 침체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 시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아시죠? 네. 예. 네,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인 그 사무엘 베케트가 1952년에 발표한 2막짜리 작품인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이 원체 알려진 작품이라서 우리나라도 대학로에서 보면 이 연극 자주 하는데요. 저도 대학생 때 이 연극 봤다가 기대하고 봤다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연극이야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그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에 나온 인물이 바로 이제 고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고도에 따서 고도랑 그 침체 합쳐서 고도 침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면을 보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그 두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네. 양치기 소년이 연극 중간에 계속 나와서 고도가 내려온다 이러면서 두 사람 보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극이 끝날 때까지 결국 고도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19로 풀렸던 유동성으로 물가가 치솟으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급격히 금리를 올렸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곧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가 돼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대서 기다려도 기다려져 오지 않는 침체다 해서 이제 고도 침체라는 용어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레리 페리스 크레딧 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으로 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레리 페리스가 한 말이 이 현 경제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오지 않는 고도와 같다. 월가 전문가들은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예측하는데 또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간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참 답답한데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경제 신조어는 어떤 겁니까? 네, 이 고도 침체랑 이제 비슷한 의미로 또 나온 게 지금 노랜딩이라는 지금 용어도 나오는데요. 노랜딩요? 네, 이 랜딩이 우리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 이제 노랜딩이니까 착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무착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이 침체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침체가 오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노랜딩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마무리 짓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경기 하강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 연착륙이라 하는데 이게 연착륙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경기 하강되는 과정에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출렁이다가 안정화되는 이제 경착륙이 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였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침체, 계속해서 침체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이렇다면 아예 이 경기가 하강하면서 착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 경기가 순항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제 노랜딩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 미국의 1월 실업률 보니까 3.4%인데요. 이게 1969년 이후에 54년 만에 가장 좋고요.
또 당시에는 지난 1월에는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폭도 시장 추정 시에 무려 3배가 넘어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침체가 오지 않느냐? 예. 한국은행이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것은 맞지만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더라. 그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 설명은 또 미국의 가계와 그리고 이제 기업 부채가 이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를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와서 또 이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또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이제 은행들이 최근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은행 위기가 혹시나 이 노랜딩 기대를 없애는 것 아니냐, 즉 그 하반기 가서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아직 그 은행 실패는 끝나지 않았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일부 은행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난달 정례회의 내용에도 보면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유가 이제 은행 부분의 잠재적인 악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미국 비행기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착륙 안 하고 잘 가도 되겠지만 미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막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하드 랜딩도 안 좋고요. 소프트 랜딩도 안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은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주변국들은 지금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톡런이라는 용어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 뱅크런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예. 최근에 또 스톡런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톡은 이제 주식을 말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계좌에서 탈출하는 것.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들이 막 빠져나가면 우리가 뱅크런, 주식 계좌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스톡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스톡런이 심했던 게 2008년 월가에서 스톡런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그 리만 브라더스가 위기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 주식 계좌에서 일제히 돈을 인출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금 계좌와 달리 그 주식 계좌는 투자자금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들 위기가 오면 더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대형 증권사 찰스 슈와브가 이 스톡런을 또 당했는데 이 찰스 슈와브 이 자산 규모만 7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장기 채권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채권 손실이 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요거의 여파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슈와브가 우리는 현금만 해도 1,000억 달러 갖고 있다. SVB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스톡런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식 폭락이 이제 겁이 나서 주식을 내다 파는 것, 우리가 또 주주런이라는 말도 또 쓰기도 합니다. 쉐어홀드런이라는 건데, 요거랑도 의미가 좀 비슷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머니마켓 펀드를 또 판매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펀드런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펀드런도 이제 스톡런과 의미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자본시장에서 탈출 러시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스톡런이나 아까 말씀드린 주주런 그리고 펀드런 다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다음 경제 신조어는 어떤 겁니까? 네, 조용한 사직. 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원조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라면 이제 콰이트 키팅인데 이 조용한 사직 이러면 우리가 직역만 하면 조용히 직장을 그만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사직한다는 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조용한 사직입니다. 이게 유행이 된 게 그 2022년 7월에 미국의 20대 엔지니어인 그 자이들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네. 풀리는 이 영상에서 조용한 사직은 주어진 일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시물에 수백만의 뷰가 이제 달린 댓글들이 수백만 개 달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해시태그로 조용한 사직이 달고 순식간에 SNS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또 일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 신조어는 이 직장인들이 개인의 생활보다 일을 중시하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허슬 컬처를 이제는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구인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35세에서 44세 노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25%가 나는 조용한 사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예. 일보다는 나의 생활을 더욱더 이제 중시하는 상황. 이게 첫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노동 환경이 많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Z 세대가 주 노동 세대로 부상을 하면서 예. 노동 가치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직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만한 용어가 또 대퇴직이라는 용어가 있죠. 네. 그레이트 레지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예. 이 노동자들의 대거 퇴직을 뜻하는 말인데 네. 코로나19 직후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일터를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또 대퇴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회사 출근해라 그러니까 나 차라리 회사 그만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이 신조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알타시아. 이건 뭡니까? 네, 저도 사실 거의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네. 최근에 그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 얘기인데요. 이 알타시아, 아시아 대한 공급망이라는 뜻인데, 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 이거의 약자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되면 수년 내 한국 등 아시아 14개국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이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14개국 그러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14개국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네. 이제 공급을 받지 않겠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이제 대체제를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불러드린 나라 보면 경제력도 완전 다르고요, 예. 상황도 완전 다른데. 예. 예컨대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서 중국이 앞서는 나라니까 이런 이제 중국이 점점 갖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력은 뭐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요. 네. 그리고 뭐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지금 시간당 임금이 $3 지금 이하입니다. 중국 지금 제조 평균 임금이 많이 올라서 $8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저임금 노동은 이들 나라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14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가 이제 14억 정도 됩니다. 이제 인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 전체 노동력이 이제 14억 정도 되는데 이 중국의 노동력 9억 5천만 명보다 지금 더 많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이 수도 이 14개국을 합치면 중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개국이 그걸 합친 대미 수출 규모 이 또 중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로 보면 14개국이 합치면 중국과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고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이제 알타시아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다만 이제 각 나라마다 시스템들이 많이 다르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인프라, 물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중국의 대항마가 과연 될 수는 있을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중 수출이 줄고 대미 수출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알타시아라는 말은 꼭 좀 기억해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에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을 비롯한 대부분 동쪽 지역, 서울을 비롯한 일부 경기 내륙과 충청, 전라권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 충청권 남부, 밤에 충청권 북부, 모레 새벽 전국으로 확대돼 낮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지 12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20에서 80,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1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황사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11도 등 전국이 5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1도 등 전국이 17에서 23도로 내륙을